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 네. 한 분, 두 분. 나머지는 다 네, 오셨군요. 이게 저기에 이름하고 그다음에 이메일하고 이런 거를 좀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금요일 날 저희 다 해서 저희가 이제 책도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름하고 이메일만 쓰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 한 분 들켰습니다. 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오셨으니까 해서 듣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김기태 미국 뉴욕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제 월요일 날 공개 강의에 오셨는데 63분이 오셨습니다. 적은 분이요. 적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한 70여 분이 계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눈비가 왔는데도 오늘 엄청 춥습니다. 내일은 더 춥습니다. 그렇죠? 혹시 다 내복 입고 오셨죠? 그렇죠? 저도 오늘 12시에 국회에서 1인 시위하다가 와가지고 귀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볼때기라. 예. 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톨츠에는 몇 가지가 중요하죠? 톨츠에는 6가지, 그렇죠? 인텐셔널 톨츠, 그 다음에 네글리전스, 그 다음에 스트릭트 라이빌티, 프로덕트 라이빌티, 누이선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이케이스 라이빌티. 이 6가지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프로덕트 라이빌티 얘기할 때 제가 가습기 살균제 얘기했잖아요.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1인 시위 땜빵으로 갔다 왔습니다. 땜빵으로. 오늘 저 무료 공개 강의 때문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땜빵으로 꼭 좀 와달라고 그래서 12시부터 1시까지 다 갔는데요. 엄청 여의도의 칼바람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여하간 그래도 어김없이 이 혹한 속에서도 오셔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톨츠는 그 6가지가 중요한데요. 맨 첫 무료 공개 강의 때는 제가 안내도 하고 했지만 오늘은 진도를 조금 나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러시는 게 이 혹한에도 오신 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어저께는 또 우스개로 문자를 한 분이 오셨다고 9시 30분에 끝내주기로 하셔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20분 늦었습니다 라고 크크크 하고 오셨는데 오늘은 9시 30분에 끝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끝내고 그 다음 분명히 7강에 우리가 톨츠가 다 끝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상담하실 분들은 9시 반부터 와가지고 상담하시면 됩니다. 상담하실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톨츠를 다시 나가겠습니다. 자, 톨츠는 요거 받으셨나요, 다들? 다들 받으셨죠? 그쵸? 받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톨츠는, 인텐셔널 톨츠. 월요일 날 배웠던 게요. 우리가 했던 게 인텐셔널 톨츠. 그 다음에 네글리전스. 그 다음에 스트릭트 라이빌티, 프로덕트 라이빌티, 누이선스, 바이케이스 라이빌티. 이 6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네글리전스하고 프로덕트 라이빌티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네글리전스냐? 오늘 잠깐 소개하고 아마 끝나는 네글리전스도 오히려 한 중간까지는 할 겁니다. 한데 네글리전스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프락시미티 코제이션 때문에. 코제이션은 그냥 이렇게 들으세요. 저 뭐 하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또 교재로 나가서 또 천천히 나가니까. 전체 리뷰 들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니, 몰라야죠. 몰라야지 등록하지. 그죠? 몰라야지 아카데미 나오지. 다 한 번 얘기하는데 다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여자분 안 나오신 것 같은데. 그때 월요일 날 요 자리 여성분 내가 오늘 안 나오셨나요? 네, 여하간. 그래서 그냥 들어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만 주면. 그 다음에 교재로 나갈 때는 분명히 아실 겁니다. 오케이? 분명히 아실 거니까. 네글리전스는 듀리 오브 케어가 있고 할 겁니다. 그 다음 그 듀리가 있는 놈이 그 듀리를 브리치한 거야. 근데 이 브리치한 놈에 이게 벌을 줘야 되나 인과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듀리하고 브리치한 것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느냐를 했을 때 코제이션이 2개로 나눠. 액추얼 코제이션, 사실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프락시미티 코제이션인데 그게 리걸 코제이션이야. 이게 법률적으로 죄를 부과할 수 있느냐 이거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네글리전스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데미지야. 우리가 인텐셔널 톨츠에는 2가지가 있죠. 인텐셔널 톨츠 투 퍼슨하고 인텐셔널 톨츠 투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텐셔널 톨츠 투 퍼슨에 4가지가 있는데 battery, assault, false imprisonment, 그 다음에 IIED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배울 거예요. IID는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 월요일날 배웠던 거는 그 네 가지 중에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battery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battery라는 건 뭐야? harmful, offensive. 그 다음에 contact with plaintiff person, intent causation, damage requirement가 아니다. damage는 requirement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damage가 requirement가 아니라는 거 결과적으로 뭐야? damage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negligence는 damage가 requirement인데 어떤 damage예요? 반드시 actual damage여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얘기를 했죠. battery는 harmful, offensive고 그 다음에 contact with plaintiff person인데 intent causation 생각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intent는 어떤 intent를 인정하기 때문에 general intent를 인정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intent는 두 가지가 있어. specific intent하고 general intent가 있는데 general intent 안에 specific intent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죠. specific intent라는 건 결과적으로 내 행위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까지도 내가 인지를 해야 한 상태에서 행위를 해야 되는 거고 general intent는 행위는 인텐트를 가졌지만 결과 발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스페시피한 인텐트를 가지지는 못했어. 하지만 나의 행위에 의해서 어떻게 돼? 결과가 그렇게 발생할 상당한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anyway 제너럴 인텐트를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톨치에서는 인텐트가 중요하지 않아. 어디에서 중요한다고 그랬어? 크리미널 로에서 중요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톨치에는 그냥 제너럴 인텐트를 인정한다라고 해서 끝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battery assault는 reasonable apprehension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immediate battery. 그렇죠? 근데 반드시 immediate는 battery에 대한 reasonable한 apprehension이 있어야 돼. fear를 느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인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assault를 하려다가 돌을 던졌는데 뒤통수를 맞아버렸어. 그러면 assault야 아니야? 아니죠. 뭘로 돼? battery가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intent야? transferred intent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 잘하시네요. 멍하죠? 그렇죠? 너무 빠르죠? 이렇게 빨리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매번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정리는 복습을 안 하시면 이게 뭐지? 벌써 하루 지났는데 그렇죠? 그때 웃다 가셨잖아요. 그렇죠? 멍하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항상 복습 위주로 좀 하셔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교를 해주시라고 그랬어요. 배럴이는 배럴이 그 다음에 어설트는 어설트 항상 비교를 해주시라고 그랬는데 배럴이하고 어설트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지? immediacy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행위 시에 결과가 발생해야 되는데 어설트는 근데 배럴이는 행위 시에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행위 시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택트는 다이렉트 컨택트가 있고 인다이렉트 컨택트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함정을 파놨어. 그렇죠? 우리 놀이터에 가면 함정 파죠? 놀이터에 가면. 그 다음에 거기다 뭐 버? 모래 판 다음에 뭐 버요? 물. 그렇죠? 변호사님 아시네. 변호사님 아셨나? 물 붓고 그 다음에 뭐야? 뭐 해야 돼? 마지막으로. 그렇죠. 오줌도 싸고 거기다 그렇죠. 뭐도 하고 그 다음에 뭐야? 그 위에다 뭘 덮어? 이거 뭐 시험 문제 아니에요. 시험 문제 아니거든. 뭐 덮어? 신문지를 덮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신문지 위에다가 살짝 모래를 펴놨잖아요. 그렇죠. 행위는 그렇게 했어. 그 다음에 A라는 놈이 걸어가다가 꽝 해가지고 어떻게 돼? 그걸 빠졌어. 이건 뭐야? 우리 지금 두 가지 배웠거든요. 배럴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래도 배럴이다. 자, 내가 담배를 빨았어요. 쭉 빨았어. 지나가는 여자가 있어. 그래서 내가 담배 연기를 얼굴에 했어요. 얼마나 짜증나요. 그렇죠? 제가 진짜 담배를 엄청나게 피웠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필 때는 한 3각 정도 피웠습니다. 제가 스트레스 쌓였을 때. 그 다음에 바시험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해? 떨어질 때는 뭐 거의 물고 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랬는데 딱 끊었습니다. 우리 무지이 낳고 나서. 2012년 3월 8일에 났는데 오후에 났는데 오전에 끊었어요. 약속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안 피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은 담배까지 피웠으면 아마 쓰러졌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anyway, 근데 가장 그런 게 이렇게 담배 끊고 나니까요. 이게 길 걸어가는데 이게 앞에서 담배 펴가지고 담배 연기 쫙 왔을 때 이게 제일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것도 또 이제 둘째 뵀는데 와이프랑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게 담배 연기 쭉 오면 진짜 때려주고 싶잖아요. 여하가 그런 거는 배럴이가 아니야. 왜? 인텐트가 없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따져가면서 하면 인텐트가 있어. 근데 소셜 컨덕트로 보기 때문에 anyway 그런데 여하간 걔가 내가 딱 지나가는데 담배 연기를 나한테 뿌렸어. 그럼 배럴이 아니야. 배럴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이런 거. 그래서 배럴이하고 어솔트하고 상당히 그 다음에 또 어솔트와 폴스 인프리즈먼트를 하고 여하간 비교하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인텐셔널 톨처하고 그럼 네글리전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얘는 과실이잖아. 그러니까 인텐셔널 톨처는 대상이 어떻게 돼요? 특정인이에요.
그 다음에 네글렌스는 어떻게 돼요? 불특정 다수인이야.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보면 이게 네글렌스 인텐셔널 토치인지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따지면 돼요. 하나는 이것이 특정인이냐 불특정 다수인이냐에 따라서 구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아예 네글리전스는 데미지가 어떻게 돼요? 리ኳ어먼트로 아예 구속 요건이 있어 버리잖아요. 근데 배럴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배럴리, 어설트, 폴스 인프지먼트는 데미지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네글리전스는 반드시 데미지가 있어야 돼. 어떤 데미지? 액추얼 데미지가. 그러니까 몸에 상처가 났던 거 아니면 금전적인 손해를 봤던 거 반드시 액추얼 데미지, 눈에 띄는 데미지가 있어야 돼. 그거 왜 그럴까요? 대상이 뭐야? 불특정 다수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액추얼 데미지가 없다면 소송이 범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false imprisonment는 우리가 뭐예요? false imprisonment 감금인데 bounded area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제가 하는 거 이외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당연히 잘 안 나와요. 제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제풀이 강의하고, 그죠? 이거 보고, 바브리도 보고, 카플란도 보고, 테미스도 보고, 스트레칭 택틱스도 보고 다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예들은 다 문제에 다 있습니다. 문제에 있는 거를 제가 예로 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다 보면 또 문제풀이다 보다 하면, 이거 김 변호사가 얘기했던 거네? 라고 해서 빨리빨리 풀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바운디드 에어리어는 결과적으로 보다 특정한 장소일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free to go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anyway false imprisonment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IIED 넘어가겠습니다. 4번 IIED 이거 자 그리고 이쪽에 4번이에요. IIED라고 해서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구성 요건은 우리는 당연히 IIED라고 그래. 그냥 저희가 IIED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건 뭐 굳이 여기 나와 있는데 쓸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구성 요건 extreme and outrageous conduct.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severe and emotional distress를 느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IIED 문제는요, 그냥 보너스예요. 거의 정답이 그냥 구성 요건으로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extreme and outrageous conduct에 의해서 내가 severe한 emotional distress를 느꼈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IIED로 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social conduct로 인해서는 어떻게 돼요? IIED가 구성 요건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셜 컨덕이 아니라 extreme and outrageous conduct에 의해서 severe한 emotional distress를 느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IIED로 소송할 수 있다는데 이거는 배럴이나 assault, false imprisonment가 아닐 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배럴이나 assault, false imprisonment 되면 IIED는 이미 성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는 알아두시면 된다. 근데 다음 문제에 나오는 건 하나인데 제3자의 IIED가 있습니다. 제3자의 IIED. 그러니까 이런 것만 나오는 거야. 우리가 에세이든 기말고사 등 항상 룰을 쓸 때는 제너럴 룰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익셉션에 관련된 룰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제너럴 룰. 제3자의 IIED는 우리 아들이 매일 애들한테 삥을 뜯기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열받겠어요. 스트레스. 가가지고 내가 하루 종일 애하고 같이 학교 수업을 들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열이 받겠어. 그래서 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그 아파트에서 네가 애들한테 삥이 뜯길지 안 뜯길지 내가 지켜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학교 가라고 한 거예요. 오케이 엄마 고마워.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10층에서 아들 잘 갔다 와라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여기야. 학교가 여기 있다. 그렇죠. 학교 여기야. 이렇게 표시되죠. 학교 여기야. 그래서 이렇게 길이 있는데 아들이 여기서 학급 불량배 세사태 딱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입장에서. 그래서 얘네들, 야, 10,000원 줘봐. 그러니까 없어. 그러면 늘상 하는 애들이 얘기가 있죠. 10원에 한 대다. 그렇죠? 10원에 한 대면 1000대를 맞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anyway, 그러고 있으니까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야, 니네들, 내가 당장 내려갈 테니까 내 아들 손만 대봐. 가만 안 두겠어. 그럼 얘네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딱 보고. 핏이 웃겠죠. 10층에서 내려와서 벌써 하기까지 이미
어떻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서 얘를 어떻게 돼요? 엄마가 딱 보는 걸 보고 뭔 소리야 하면서 빡 때리고 10,000원을 딱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이 엄마는 이 엄마한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엄마는 얘네들을 상대로 IID로 소송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있다 없다? 그렇죠. 있으니까 이렇게 오래 얘기했겠죠. 그렇죠? 없으면 이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오래 얘기했겠습니까? 그렇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뭐야? battery, assault, 그 다음 뭐야? false imprisonment, IID입니다. 따라서 intentional torture to person에 대해서만 다 배운 거예요. 그렇죠? 얘가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돼요? battery를 범한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없어요. reasonable operation을 가한 것도 아니고 엄마를 free to go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 조건이 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사건 현장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건 현장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사건 현장에 있는 룰은 아니면 이론은 두 가지가 있어. zone of danger 룰이 있고 bystander 룰이 있습니다. bystander. 이거 안 써도 돼요. bystander 룰. zone of danger 룰에 의해서면 이거는 사건 현장을 엄청나게 좁게 보는 거예요. 길 건너 있어도 안 돼. 위층에 있어도 안 돼. 바로 사건 현장 거기에 있어야 돼. 만약에 제3자의 IED가 존 오브 데인저 룰에 의해서 아니면 평가가 된다면 존 오브 데인저 룰을 채택하고 있다면 엄마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됩니다. 길 건너 있어도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바이스탠더 룰은 넓게 봐. 그 현장인 내가 볼 수 있는 곳에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제3자의 IIED는 바이스탠더 룰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현장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떻게 돼? 얘 아들하고 엄마하고 여기에 클로즈한 relative여야 됩니다. 피를 나는 형제라든가 부부 사이라든가 또는 어떻게 돼? 부모 자식 지간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애인 사이는 클로즈한 relative이 아니야. 정말 사랑해. 곧 결혼할 거야. 클로즈한 relative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따라서 그 다음에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 이것도 클로즈한 relative 아니라는 거야. 피를 나는 형제라든가 남편이라든가 아니면 뭐다? 내 자식 이외에는 클로즈한 relative로 보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요놈들이 엄마가 보고 있는 거를 인지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엄마가 소리 질렀으니까 어떻게 얘네들이 엄마가 있는 걸 인지했지? 그쵸? 인지했기 때문에 인지하고 나서 뭐야? 그러고 때리고 10,000원 뺏었잖아요. 그쵸? 만약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제3자의 IID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건이 3가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여기 보시면 1번 자신이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현장에 존재해야 된다. 이게 bystander 룰입니다. 오케이? 피해를 입은 사람과 아주 가까운 사이지. 이게 close한 relative여야 된다. 피고는 1, 2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원고는 IID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엄마죠, 원고가.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아니면 intentional torture to the person의 4가지를 배웠다. battery, assault, 그 다음에 false imprisonment, IID다. 만약에 battery, assault, false imprisonment가 인정된다면 IID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 인정되는 것이다. 그 병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intentional torture to property. intentional torture to property에는 3가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가지. 그죠? 3가지. trespass to land. 그 다음에 trespass to 체를. 이 체를 맞나요? 그것이 맞죠? 이게 미국 말은, 저 고3 때 스노우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스노우라는 단어가. 스노우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SNOW라고 부르시는데 SOW라는 분도 계신데, anyway, SNOW예요. 전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모의고사 때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갔다 오래. 화장실 딱 갔는데, 후배가 있는 거예요.
다행히 2학년 후배가 고3 때 있는데 야 스노우가 뭐냐 하니까 SNOW 맞지? 그치? 그래서 SNOW 했는데 이 가끔씩 깜빡깜빡 할 수 있든 체를도 마찬가지야. CHATTEL이죠. LS잖아요. 요게 L인지 이게 또 그 다음에 이거 foreseeable 이거 맞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요. 이게 2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강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대강 문질러 버리면 돼요. 이 foreseeable이 틀렸다고 감점 1점 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여러분들 웃으시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컨버전. 자, 컨버전. 그래서 에세이 쓰실 때도 좀 단어가 모른다 그러면 대강 이렇게 뭉글려 치면 됩니다. foreseeable인 것처럼. 걔네들도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프로퍼티에 대한 거야. 프로퍼티는 몇 가지가 있죠? 프로퍼티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응? 2가지. real property에 대한 거, 그 다음에 personal property에 대한 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거야. 이거는 real property에 관한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personal property에 관한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trespass to land야. 그래서 trespass to land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intent야. intent to entry. 이것 문제뿐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이것뿐 문제뿐이 안 나옵니다. 오케이? intent to entry입니다. entry에 대한 의사가 있느냐, intent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trespass to land는 내가 남의 땅에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남을 4가지 종류가 있는데 trespass to land에 해당하는 유형은 4가지가 있는데 내가 남의 땅에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남을 그 땅에 들어가게, 그 집에 들어가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띵을 던져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합법적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남는 거. 이 4가지가 trespass to land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거는 자, A라는 사람이 집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집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의 경계는 원래 측량할 때 A 땅은 요만큼까지야. 근데 A도 B도 착각을 한 거예요. A 땅이 여기인 줄 알았고 B 땅이 여기 B 땅이 여기까지 뿐인 줄 안 거야. 근데 원칙적으로는 여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A가 여기에 이렇게 창고를 지어버렸어. 창고를. 이해되시죠? 원래 얘 땅은 여기까지야. 근데 A도 B도 착각해가지고 여기까지가 A 땅인 줄 알았어요. 여기까지가 B 땅인 줄 알고. 그래서 얘가 여기를 창고를 지었어. 근데 A가 이 땅을 C한테 팔려고 새로 측량을 해보니까 내 땅이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B는 A한테 trespass to land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그렇죠. 변호사님 너무 잘 맞히셔서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없으면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하겠죠. 그렇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 얘는 지가 직접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남을 들어가게 해도 되고, 띵을, 그러니까 유형물이죠. 유형물을 들어가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야? 합법적인 시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남아도 된단 말이에요. 얘는 지금 어디다? 여기다 뭘 지었어요? 창고를 지었죠. 얘 땅인 줄 알고 지었든 내 땅인 줄 알고 지었든 남의 땅인 줄 알고 지었든 그거는 전혀 상관없다. 엔트리에 대한 인텐트만 있다면 trespass to land가 인정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다음 또 한 가지. 우리가 미국에서 가장 해보고 싶은 게 뭐예요? 저는 미국 갔을 때 진짜 집을 꼭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그 울도담도 쌓지 않는 그림 같은 집들이 있습니다. 진짜. 집값이 제일 싼 곳이 어딜까요? 제일 싸다기보다도 우리가 그래도 한인들이 어느 정도 살면서 집값이 싼데 일단 LA 아니야. 그렇죠? 뉴욕 아니야. 그 다음에 직항이 있는 곳이에요. 올림픽도 있었어. 그렇죠. 애틀란타가 집값이 엄청 쌉니다. 14만 불이면 우리 한국 사람이 꼭 사는 데가 있습니다. 둘루스라는 곳에 살지만 그 다음에 수완이라는 게 있는데 수완이라는 데가 한국 사람이 많이 삽니다. 그 다음에 존스크립 뭐 이런 데 많이 사는데 한국 사람이 사는 데는 진짜 부자들이 많이 살고
그거보다 더 부자인데 사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게요? 네이티브 말고. 우리보다 더 부자인 사람이 사는 중국 사람들이 있는 데가 진짜 부자입니다. 중국 사람들. 저는 백악관인 줄 알았어요. 다이몬드 바라는 데가 있어요. 그 LA에 가면 뭐 일단 오렌지 카운티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뭐 플루턴 뭐 이런 거 들어봤나? 플루턴까지 들어보시면 좀 미국에 대해서 아시는 건데 거기에 다이몬드 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좀 무슨 뭐 바인 줄 알았는데 여하간 거기에 중국 사람들이 롤렌하이츠 이런 데 많이 사는데 anyway 그 또 집도 이게 경비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또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거기는 경비원도 있고 그다음 진짜 그림 같은 집이 있는데 백악관하고 거의 비슷한 게 있습니다. 거의 다 중국 사람이 삽니다. 거의 다. 왜 이런 걸 얘기를 했죠? 제가 좀 더 잡아줘야 됩니다. anyway 그래서 저도 애틀랜타에는 14만 불만 주면 4베드 3베드 2층짜리 집. 그 다음에 뒤에 그 잔디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2003년 2월 21일 날 졸업하자마자 2월 27일 날 340만 원 가지고 미국 병사 되겠다고 갔거든요. 그때 꿈이 집 딱 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일요일 날 주말에 뒷뜰에 가서 나는 고기 구고 그렇죠? 플란다스 이게 좀 뛰어다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애들 풀어놓고 막 개하고 막 놀고 고기 다 됐을 때 와 이리 와 라고 해서 고기 먹고 그런 어떤 행복한 엄마는 없네? 그죠? 엄마는 없네? 여아가 엄마는 왜 없으면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네, 그래서 여아가 울도단도 쌓지 않는 그림 같은 집에서 A라는 남자애가 B라는 여자애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일요일날 뭐예요? 주말에. 일요일날 교회 가죠? 교회 갔다 오면 뭐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고 크죠? 일요일날 창고. 그렇죠? 그럼 창고 크면 창고에 뭐 많아? 뭐가 많아? 창고에 막 드라이버, 뭐 벤치, 뭐 망치 이런 거 엄청 많습니다. 그럼 걔는 할 일 없잖아. 그러면 차를 올립니다. 그렇죠? 차를 올려. 그 다음 앞바퀴를 뜯어. 그냥 뒷바퀴를 뜯어. 할 일 없잖아요. 앞바퀴를 뒷바퀴를 바꾸고 그냥 뒷바퀴를 또 앞바퀴로 바꿉니다. 왜? 할 일이 없잖아. 할 일이 없으니까 시간. 그 다음에 엔진 오일도 자기가 왜냐면 미국에서는 레이버 피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엔진 오일도 지가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화단 갖고 와야 됩니다. 화단. 반드시 화단을 갖고 오지 않으면 옆에 집에서 벌금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단을 가꾸고 있는데 여자애가 물을 쭉 주고 있는데 얘가 장난을 친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같이 주다가 얘 좋아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얘를 물로 찍 하고 쐈습니다. 맞았어. 그러니까 B가 뭐라? 에이씨 너 왜 그래? 왜 나 물 맞았잖아. 이렇게 하지. 야 너 배럴이야?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배럴이랑 또 뭐가 된다? Trespass to land.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이 이슈 스파팅이다. 왜? 일단은 물에 맞았으니까 일단 배럴이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띵이 넘어갔으니까 Trespass to land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럼 뭐만 생각나? 앞에 부분의 얘기만 생각납니다. 오케이? 이런 거다. Trespass to land는 anyway 내 땅인 줄 알고 들어갔던 남의 땅인 줄 알고 들어갔던 anyway 들어가기만 하면 anyway 된다. 그 다음에 Trespass to land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남을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띵을 던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합법적인 시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남아있을 경우도 Trespass to land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트레스패스 첼은 요건 뭐냐면 물건에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경우 있다. 인터 메들링. 그 다음에 디스포지션. 인터메들링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물건에 간섭하고 참견하고 이런 게 인터메들링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해를 가하는 거야. 그럼 물건은 어떻게 돼? 경미하게 내가 손상을 줬다. 또는 아니면 중하게 손상을 줬다에 따라서 트레스패스 투 체를이 될 수도 있고 컨버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거의 경중에 따라서. 오케이? 디스포지션이라는 건 뭐냐면 점유권을 일시적으로 박탈한 것도 anyway 트레스패스 체를에 해당하거나 컨버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것이 가장 많이 나온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트레스패스 체를은 내가 강 실장한테 야, 강 실장, 너 뚜껑 열리는 그 차를 산 거예요. 컨버터블이라고 그러나? anyway, 그걸 산 거야, 강 실장이. 그러니까 내가 너무 한번 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강 실장, 내가 좀
타보자. 그러니까, 안 태워준다는 거야. 짜증나, 안 짜?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강 실장 집에 몰래 들어가서 친하니까 키를 가져가고 해서 한 2시간 동안 타고 다시 돌려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시적으로 2시간 동안 디스포지션 한 거잖아. 그러면 디스포지션 했기 때문에 그럼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해주느냐?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피해 보상은 무슨 밸류? 렌탈 밸류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2시간 차 렌탈하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절도는 안 돼. 라스니는 안 돼. 이거까지 알면 좀 복잡한데. anyway, 한번 합시다. 절도는 아니야. 왜 그럴까요? 다시 행위 시에 영원히 이 사람의 이익을 박탈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라스니는 우리가 인텐트는 크리미널에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차피 책으로 나갈 때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라스니는 스페시픽 인텐트 크라임입니다. 스페시픽 인텐트 크라임이라는 결과적으로 뭐야? 행위 시에 결과까지도 인지하거나 의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절도는 얘가 절도하려 행위는 절도야. 어떻게 보면. 하지만 결과 발생을 영원히 얘의 이 차의 이익을 박탈하려는 의사가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절도가 라스니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텐트가 크리미널로에서는 N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스포지션은 한 2시간 차 타고 왔어. 그러면 너무 중한 건 아니잖아요. 경한 거잖아요. 따라서 트레스패스 처리되고 그러면 손해배상을 어떻게 하느냐? 렌탈 밸류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가 그 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씨 내 와이프하고 내 애들하고 한 4박 5일 여행 갔다 와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걸 4박 5일 여기 계시네요. 여기 계세요. 찾았습니다. anyway 4박 5일을 여행했는데 저도 4박 5일간 여행을 했는데요. 미국 땅이 4박 5일간 미국 땅이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 인디애나 블루밍턴 나왔거든요. 4박 5일간 3,200마일을 탔습니다. 3,200마일을 타면 하루에 10시간 이상 운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은 좋은 게 그렇게 타고 갈 때 뒤에 뭐 실어? 일단은 밥통 꼭 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커피포트.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아이스박스. 그것도 일단은 아이스박스도 월마트죠. 이마트가 아니고 월마트에서 사. 아이스박스. 그 다음에 또 뭐 사야 돼요? 너 잘 모르잖아, 길을. 그러니까 뭐 사야 돼? 내비게이션을 삽니다. 그렇죠? 내비게이션을 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라면, 그 아이스박스에 뭐야? 라면뿐만 아니라 뭐 김치 다 쑤셔 박아가지고 여행을 합니다. 그럼 휴게소에 가죠? 을에 나오면 컨센트까지 다 있어요. 컨센트도 있고 그 다음에 탁자도 있고 그러면 그거 뭐냐 출출하잖아요. 그럼 커피포드에 어떻게 물 부어가지고 끓인 다음에 그 다음에 사발면 먹고 그죠? 그러면서 인디애나에서부터 나이아가라 폴, 그 다음 나이아가라 폴에서 보스턴, 보스턴에서 뉴욕, 뉴욕에서 워싱턴, 워싱턴에서 다시 인디애나까지 이렇게 여행해야 되는데 미국의 한 6분의 1은 다 돌아다녔어요. 5박 6일간 32,000마일을 나 혼자 그렇죠? 나 혼자 운전하면서 anyway 갔습니다. 이렇게 가서 32,000마일을 간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렇게 갔으니까 그래서 엄청 좋았어요. 좋기는 anyway. 그러고 나서 내가 강 실장한테 차를 돌려줬습니다. 이건 뭐다? 둘 중에 컨버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컨버전이면 그럼 손해배상을 어떻게 한다? Fair Market Value at the time of conversion 시에. 오케이? 그러면 내가 강 실장한테 차를 가져오는 시점이 6월 1일이야. 그래서 5박 6일 논 다음에 아니면 6월 6일 날 그 차를 돌려줬습니다. At the time of conversion 시는 6월 1일이야, 6월 6일이야? 6월? 뭘 모르겠어.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되지. 제 대학교 후배입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전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는다? 여성분, 그 다음에 나이 많으신 분,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나이가 어린데 센서티브 하신 분. 이런 문제, 제 후배니까, 제 2년 후배거든요. At the time of conversion은 6월 1일입니다.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때, 트레스패스 체류하고 컨버전은 어느 정도 하면 구별이 되느냐, 경중을 어느 정도 따지느냐.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그러면 32,000마일은 컨버전인데요. 혹시 1,000마일은요? 1,000마일도 컨버전입니다. 문제에서는 700마일까지 컨버전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는 여하간 판사가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저희가 intentional torch to the person에서 intentional torch에서 intentional torch to person은
battery assault, false imprisonment, 그 다음에 IID까지 배웠고, 그 다음에 intentional to property에 두 가지가 있는데 real property에 해당하는 거하고 personal property에 해당하는 거. 근데 real property에 해당하는 거는 trespass land며, 그 다음에 personal property에 해당하는 거는 trespass chal하고 conversion이다.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이제 consent. 자, 보세요. 모든 거는요, 모든 순서는 우리가 6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negligence도 마찬가지고, strict liability도 마찬가지고, product liability도 마찬가지고, 다 구성 요건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defense를 배운다. 오케이? 그래서 defense 이제 부분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케이스라고 그랬죠? 토르치는? 그래. prima facie case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그 죄에 해당한다고 일단 보는 거야. 뭐에 없냐? 반증이 없냐. 반증이라는 결과가 뭐야? 디펜스다라고 보십니다. 디펜스는 3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게 컨센트. 컨센트는 중요한 게 2가지다. 이 컨센트는요, 컨센트는 또 중요한 게, 크리미널 프로시저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컨센트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야? 스코어. 그 다음에 오서러티. 제 친구 중에 술만 먹으면 한 대 때려달라는 애가 있어요. 술만 먹으면, 야, 기태야,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나 한 대만 때려줘. 때려줘야 돼요, 안 때려줘야 돼요? 때려줘야 돼요, 안 때려줘요? 때려줘야 돼요, 안 때려줘요? 그 시점만 넘으면 계속, 기태 한 대만 때려줘. 기태 한 대만 때려줘. 그래서 제가 진짜 큰 맘 먹고 한 대를 빵 때렸습니다. 진짜로. 그때는 야 됐지? 정신 차렸어? 정신 차렸어. 근데 술이 깨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프죠? 전화 건 거예요 나한테. 야 누가 때렸냐 나. 누가 때렸냐. 내가 때렸다. 야, 네가 때려달라고 해서 때렸잖아. 아 그래도 임마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해. 당연히 그런 소리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나를 뭘로 소송해? 그래 우리 배운 거 내가 할 뿐이 없잖아. 그쵸? 배럴리 소송해. 근데 난 뭘 디펜스 했어? 컨센트. 근데 이빨이 5개가 나갔어. 또 상황이 좀 달라지죠. 때려달라고 해서 내가 부중으로 빵 때려줬는데 이빨이 5개가 나왔어. 그럼 난 컨센트를 디펜스 할 수 있어 없어? 예? 변호사님들 왜 이러세요? 한국법은 내가 잘 모르지만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왜? 스콥에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 한 대 때려달라고 했잖아. 주먹으로 때리든 따기를 때리든 때렸습니다. 그 이외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빨이 10개가 부러져도 상관없습니다. 컨센트로 디펜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데 날 때려달라는데 때려줘? 그리고 방망이를 가지고 때렸어요. 그럼 돼, 안 돼? 그런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스콥을, 컨센트의 스콥을 벗어났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오서러티. 오서러티라는 건 뭐냐면 저 여자가, 이쁜 여자가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는데 괜히 괴롭히고 싶잖아. 그래서 내 후배한테 시켜가지고 어떻게 돼? 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저 여자 때려. 그래서 후배가 가가지고 저 여자를 뺨을 딱 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왜 때려? 당신 미친 거 아니야? 나 배럴리를 소송할 거야. 그러니까 저 형이 때리라고 했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얘는 배럴리 돼 안 돼? 저는 배럴리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왜? 뭐가 없기 때문에 나는? 뭐가 없죠? 그 여자를 때려야 할 오서리티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컨센트는 스콥하고 오서리티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익스프레스 컨센트가 있습니다. 컨센트에는. 그 다음에 임플라이드 컨센트가 있습니다. 자, 익스프레스 컨센트는 야, 나 때려줘.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임플라이드 컨센트는 어느 경우에 가장 많이 쓰이느냐? 소셜 컨덕트에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응급 환자가 있어요. 여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인공호흡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숨을 못 쉬고 있으니까 막 인공호흡하고 막 입을 맞추고 당연히 인공호흡 해야 되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여자가 갑자기 깨어났어요. 깨어나자마자 내 딸기를 딱 때리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에요? 난 뭘로 소송하겠다? 뭘로 소송하겠다 그랬어요? 배럴리로 소송하겠다라. 그럼 난 뭘로 디펜스를 할 수 있어? 지금 컨센트 배웠잖아. 그래서 컨센트를 디펜스 할 수 있죠. 무슨 컨센트? 임플라이드 컨센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게 임플라이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저희 때는요, 또 뽀뽀 얘기 나오니까 그런데, 저희 때는 24시간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양현 독서실이라고 신길동에 24시간 도서관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2시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24시간 도서관에 제 친구도 자고, 그 다음에 제 친구가 좋아하는 옆
이게 복도에 있었는데 옆에는 제 친구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또 공부하다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놈의 자식이 그 여자친구 방에 들어갔는데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잠그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잠가놨는데 그거를 이제 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 아니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가서 볼에다가 뽀뽀를 쪽 하고 왔는데 그걸 걔가 느낀 것도 아니고 그 옆에서 설잠자는 여자애가 그걸 신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4시간 도서관이 갑자기 2시로 바뀌었습니다. 2시로. 그러면 그 여자는 뽀뽀를 쪽 하고 간 얘한테 뭘로 소송할 수 있다? 내가 뿐이야. 뭘로 소송할 수 있다? 배러리. 왜? 여기 침 묻어서 썩잖아. 그죠? 피부 안 좋아지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내 몸에 오펜시브라는 건 뭐야? 내 몸에 허락 없이 손댄 거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anyway,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셀프 디펜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셀프 디펜스는 엄청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형법에도 당연히 나옵니다. 따라서 톨치에서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 형법 할 때는 많이 다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셀프 디펜스, 우리는 셀프 디펜스를 상당히 어떻게 돼? 적게, 아주 좁게 그거를 합니다. 좁게. 왜 그렇게 좁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 여자친구가 내 앞에서 강간을 당하고 있어. 죽이고 싶어, 안 죽이고 싶어? 박수 쳐야 돼? 좋다고? 아니잖아요. 죽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주먹으로 때리든 방망이로 때리든 죽었어. 그럼 셀프 디펜스 되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왔어. 어머니 아버지 있는데. 그쵸? 도둑이 50대 도둑이야.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50대 도둑이 들어왔는데 막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제대가 아니라 휴가 나온 아들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들이 그거를 때렸어요. 그 빨래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때렸어. 근데 이거 맞고 혼수 상태가 됐어요. 이거 셀프 디펜스 아니야? 아니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그 사건에 무슨 인과관계가 있었겠죠. 완전히 제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이 받아가지고 빨래 그걸로 때렸다. 이러면 셀프 디펜스가 아니겠지. 그렇죠? 하지만 미국은 여하간 가택을 침입한 그 순간 도둑이 여하간 셀프 디펜스 거의가 인정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셀프 디펜스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십니다. 오케이? 데들리 포스를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넌 데들리 포스를 사용하는 거. 아니, 그러면 뭐가 제일 많이 나오겠어? 문제가. 두 개 중에 뭐가 제일 많이 나오겠어요? 1번, 2번. 자, 앞에 손가락을 놓으시고요. 네, 저한테만 보여주세요. 그렇죠. 1번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거 잘 안 나와, 이거. 그리고 넌 데들리 포스 사용하는 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주먹으로 때리는 거야, 그냥. 신체로 때리는 거야. 야, 나 좀, 갑자기, 야, 봐봐요. 근데 데들리 포스라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나에게 심하게 서브스텐셜한 인저리를 줄 수 있는 상황이거나 또는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상황이 온다면, 그렇죠. 상황이 온다면 내가 어떻게 데들리 포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데들리 포스가 어디까지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reasonable belief.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톨치는 반드시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라 했어요? 원고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했어요? 아니면 피고의 입장에서 생각했어요? 반드시 원고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피고의 인텐트는 중요하지 않아. 그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텐셔널 퍼슨에서 무슨 케이스 저희 얘기하면서 그랬죠? 어설트에서 언로드 건 케이스. 그렇죠? 얘기하면서 그랬죠? 나는 장난감총인 줄 알아. 근데 그 장난감총이 어떻게 돼요? 실질총하고 진짜 똑같아. 그래서 나는 어떻게 돼? 난 이거 장난감총이니까 깜짝 놀래게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 손들어. 그러니까 진짜 깜짝 놀라면서. 아이, 걱정하지 마. 야, 이게 장난감총이야. 미안해. 그러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면 A라는 놈은 깜짝 놀란 A라는 놈은 나한테 뭘로 소송할 수 있어? 그렇죠. 어설트로. 왜? 내가 행위하는 사람은 당연히 총알이 없으니까 총알이 안 날아갈 거라는 걸 당연히 알았지만 결과적으로 A라는 놈은 어떻게 돼요? 이게 장난감총인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알이 발사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reasonable operation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다. reasonable한 거 belief 하다는 거. reasonable 하다는 건 뭐야? 객관적인 거야? 주관적인 거야? 객관적인 겁니다. 따라서 any person이 그렇게 믿었다면 그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셀프 디펜스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의도가 뭐냐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reasonable하게 belief. 여기에 뭐 하나 더 들어가면 뭐 reasonable하게 good faith로 belief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bad faith는 뭐란다? 법에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good faith로 믿으셔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동네에 내가 강 실장이 내 욕을 엄청나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강 실장 이제 죽여버리겠다고 내가 강 실장 만나게만 하면 내가 이제 의람장을 냈어요. 강 실장 난 너무 무서워해. 그러다가 강 실장이 하고 우리 집에 쥐가 많이 나옵니다. 쥐가 많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쥐가 이렇게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칼을 들고 쥐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쥐가 이제 바깥으로 나갔어. 그래서 내가 하도 열받아 그 쥐를 죽이려고 막 그 골목으로 나가는 쥐를 내가 죽이려고 칼을 들고 막 달려가고 있었어. 근데 100m 앞에서 강 시장이 그 광경을 본 거야. 그래도 막다른 골목에서. 강 시장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뛰어나온 줄 알았겠죠. 그래서 강 시장이 마침 총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 나를 총으로 꽝 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얘는 데드리 포스를 사용한 셀프 디펜스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다니까요. any person이 강 실장과 같은 위치에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시츄에이션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광경을 봤을 때 쥐를 죽이는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하지만 강 실장과 같은 시츄에이션에 any person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굿페이스로 빌리프 했다면 데드리 포스를 사용한 셀프 디펜스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근데 그럼 데드리 포스는 어디까지냐? 불쏘시개 아시죠? 불쏘시개 모르나? 이 불쏘시개 모르세요? 그렇죠? 이게 철로 된 거 있죠. 우리 미국에서는 안에 뭐 있어? 벽난로 있잖아요. 벽난로 있으니까 불쏘시개 있어요. 그 벽난로 영화에서는 많이 떼잖아요. 그 겨울 때마다 그거 잘 안 뗍니다. 첫 번째는 뭐 그을이 많이 나고요. 두 번째는 치우기 귀찮습니다. 따라서 걔네들도 뭐에 담요하고 있습니다. 담요. 그거 잘 떼냐? 그러니까 뗄감도 비싸고 그다음에 청소하기 귀찮아서 안 뗀다 그래. 야, 불쏘시개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그렇죠? 소시개 하고 있었는데 도둑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손 들어 그랬어. 그죠? 손 들어 그랬어. 내가 불쏘시개로 머리를 꽝 때렸습니다. 그래서 죽어버렸어. 그렇죠? 그럼 난 셀프 디펜스 인정되죠? 그죠? 불쏘시개든 뭐든 손에 들고 있으면 일단 데드리 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꼭 총, 칼 이런 거 아니어도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데드리 포스. 그 다음에 제3자의 셀프 디펜스가 있습니다. 제3자의 셀프 디펜스. 그거 말고 자, 명동에서 김 변호사 죽여버리겠대요. 동네 건달이. 김 변호사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명동에 내가 여자친구랑 이렇게 딱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건달 명동 한복판에서 만난 거예요. 여자친구도 있는데 쪽팔려 안 쪽팔려? 제가 날 김 변호사 이리 와.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막 달려오는 거야. 쪽팔려 안 쪽팔려? 도망가기도 뭐하고 그죠? 잠깐만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당당히 맞섰습니다. 얘가 쭉 쫓아오길래 얘가 주먹을 확 휘둘렀어요. 딱 피한 다음에 다리를 확 걸어가지고 넘어뜨렸습니다. 근데 넘어지면서 지나가는 여자의 머리칼을 잡은 거야. 그래서 그 지나가는 여자가 같이 넘어지면서 머리통이 깨졌어요. 그러면 그 지나가는 여자는, 머리통 깨진 여자는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까요? 나야? 아니면 달려오는 놈이야? 그렇죠? 이렇게 잘하셔. 그렇죠? 왜냐하면 셀프 디펜스를 야기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얘는 나한테, 그 건달은 나한테 뭘로 소송하겠어? 배러리. 그럼 난 뭘로 디펜스해? 셀프 디펜스. 그렇죠? 그 여자는 결과적으로 누구하고 누구를 소송을 하겠어? 나하고 얘. 그렇죠? 나는 뭘 디펜스해 또? 셀프 디펜스로. 하지만 얘는 디펜스 할 게 없습니다. 왜? 셀프 디펜스를 야기한 놈이 다 책임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건달이 막 쫓아와. 그래서 내가 그걸 안 맞으려고 지나가는 여자를 내 앞에 딱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여자가 빵 맞았어. 이러면 어떻게 돼? 뭔 말인지 모를까요?
여가 그게 뭐냐면 얘가 달려오는데 얘가 주먹질을 딱 하는데 내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내가 안 맞기 위해서 지나가는 여자를 내 앞에 딱 세워버린 거야. 그래서 그 여자가 맞았어.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한테? 누구한테? 나하고 얘한테. 둘 다한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케이. 얘는 뭐가 됐어요? 건달은 나를 때릴 인텐트잖아. 근데 인텐트가 어떻게 돼? transferred intent가 되는 거다. 오케이? 뭐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셀프 디펜스는 가장 중요한 건 reasonable belief다라고 보시면 되고 항상 셀프 디펜스를 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reasonable belief도 셀프 디펜스를 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necessary까지 하고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진도를 조금 나가드려야지 그래도 되지. 안 그러면은 이게 너무 그렇습니다. 그렇죠? 매일 농담만 할 수 없고 그렇죠? 그래서 necessity 요것만 하고 우리 끝낼게요. 10분간 휴식할게요. necessity는 사람에 대한 디펜스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person에 대한 intentional torch, 지금 intentional torch 배우고 있는데 intentional torch to person의 consent나 anyway self defense는 가능하지만 intentional torch to person의 necessity는 결국에 디펜스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property에 대한 디펜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또 anyway 대표적인 게 trespass to land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다. 하나는 이거는 public necessity. 그 다음에 private necessity.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public necessity는 absolute한 privilege입니다. absolute한 privilege이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어떻게 돼? 완벽한 면제를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public necessity니까 결과는 어떤 interest를 보호하는 거야? public interest를 보호하기 위해서 anyway defense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로는 자 우리가 물도 담도 쌓지 않는 그림 같은 집만 있는 게 아니라 뉴욕 같은 경우나 anyway 땅값이 비싼 데는 이렇게 타운하우스를 좀 많이 집니다. 이렇게 타운하우스가 이렇게 막 촘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불이 났네? 그렇죠? 근데 바람이 엄청 불어. 그렇죠? 여기서 불이 나는데 바람이 엄청 불어. 이 집 두 개를 헐지 않으면 계속 한 수십 채가 계속 타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방관이 어떻게 돼? 이 집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anyway 불은 번지지 않고 진화가 됐어요. 근데 이 집 주인들은 어떻게 열받잖아. 행위한 사람 누구야? 소방관이죠. 소방관을 상대로 어떻게 돼? 소송을 하겠죠. 그러나 소방관은 뭘로 할 수 있다? public necessity로 아니면 public interest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펜스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bsolute한 privilege다. 근데 얘네들은 그럼 보상 못 받아? 누가 보상해줘? 국가가요? 국가가 그런 것까지 다 해주면 좀 힘들잖아. 물론 시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누가 해줘? 누구? 불낸 사람? 아 맞아요. 불낸 사람. 그죠? 불낸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 그죠? 얘가 세대로 살지도 모르고 그죠? 돈이 많이 없죠. 뭐가? 아,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보험. 무슨 말인지 알죠? 왜? 반드시 리퀘어먼트입니다. 집을 살 때는. 반드시 인슈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 인슈런스를 하고 인슈런스 회사는 여하간 인슈런스 회사가 누구를 상대로 하겠죠? 뭐 시당국이나 아니면 불짐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신청을 하겠죠. 물론 이 가격보다 덜 나왔어. 인슈런스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불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월세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간 아파트나 빌라에 사시면 되도록이면 이게 화재보험이 얼마 안 들거든요. 화재보험 정도 하나 들어놓으시면 좋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불을 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뭐 보험 파는 건 아니지만 여하간 네. 저도 뭐 화재보험 하나 정도는 그죠? 한 2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여기도 혹시 여기에서 혹시 누가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공부하고 있는데 내 뒤통수를 때리면서 나를 폭행했어. 그래서 눈탱이가 밤탱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 받아 안 받아? 물론 본인의 실손보험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학원법에 의해서 또 1억 정도 또 보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때린 놈으로 구상권 신청하면 되니까. 오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앱솔루트한 프리빌리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잘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프라이빗 네세시티는 뭐냐면 이거 qualified privilege야. qualified privilege. 그렇죠. privilege. 따라서 qualified privilege는 결과적으로 어느 선까지는 보상을 안 해줘도 되지만 어느 선이 넘으면 반드시 어떻게 돼? 그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프라이빗 네세시티를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앱솔루트한 프리빌리지가 아니라 퀄리파이드 된 프리빌리지니까 어느 선까지는 디펜스가 돼도 그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 디펜스가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내가요 길을 걷고 있었어. 길을 걷고 있었는데 호랑이가 갑자기 멧돼지가 그렇죠. 요즘 뭐 제천 뭐 그다음 뭐 이런데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의정부 뭐 이런데 산하고 좀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좀 섞여 있는 도시는 이 겨울철에 어떻게 돼? 먹을 게 없으니까 멧돼지가 막 좀 내려와요. 그래서 뭐 한 바퀴 휘젓고 돌아가는데. 그래서 내가 길을 걷고 갔는데 멧돼지가 출몰한 거예요. 멧돼지가 출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119에 신고해야 돼? 이미 멧돼지 출몰했는데 다이얼 누르다가 어떻게 물리겠다. 그렇죠? 멧돼지 출몰하면 어떻게 해야 돼? 네? 죽은 척을 해? 멧돼지는 지금 배가 고픈데 왜 멧돼지가 죽음을 무릅쓰고 도시까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멧돼지는 도망가야 됩니다. 어떤 분이요. 그랜드 캐니언을 무박 2일로 완주를 했대요. 완주를 했대요. 근데 거기에 약간 곰이 나와요. 곰이. 그 다음에 야생동물도 많아. 그럼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크게 해야 된대. 그러면 도망간대. 그럼 어떻게 하면 잠바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대. 꼭 목숨을 걸고 거기를 꼭 가야 되나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그 주관적인 판단이잖아. 곰이 자기보다 안 크네? 이래가지고 먹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 하이에나 뭐 이런 거에. 그랬던 궁판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유명한 판사님인데 아니 이렇게 하면 된대요. 엄청난 무슨 뭐 방어 능력인 줄 알았어요. 총을 갖고 간다는 거나. anyway,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멧돼지가 있으면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오케이? 도망가다가 내가 옆집에 딱 들어갔어요. 옆집에 팍 들어갔어. 팍 들어갔어. 내가 들어갔어. 그럼 뭐야? 옆집 주인은 나한테 뭐 할 수 있어? 트레스패스 투 랜드로 소송할 수 있죠. 하지만 나는 뭘로 디펜스를 할 수 있어? 이게 프라이빗 네세시티로 디펜스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1케이스고 2케이스는 뭐냐면 내가 팍 들어가다가 내가 담을 넘어가지고 너무 급해가 담을 넘어가고 확 들어가다가 장독대를 깨버렸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에 들어갔어. 근데 아무런 피해가 없었어. 근데 내가 들어가다가 장독대를 확 깨버렸어. 그러면 프라이빗 네세시티로는 디펜스를 할 수 있지만 프라이빗 네세시티는 앱솔루트한 프리빌리지가 아니라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가 트랜스패스 투 랜드에는 디펜스가 되지만 랜드에 의해서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어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프라이빗 네세시티는 앱솔루트한 프리빌리지가 아니라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다. 10분간 휴식하고 오겠습니다. 네.